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화학2의 썰을 맡은 김성원입니다. 수능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결과는 너무 여러분 연연해하지 마시고 일단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그 하루로 만족하시고요.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화학2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제 경향은요,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작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계산이 복잡한 문항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늘 그래 왔듯이 화학2는 항상 상황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을 각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좀 두드러졌던 특징들은요, 약간 새로운 상황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8번의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폼산이라는 물질이 등장을 했고요. 그쵸? 뭐 수소산소 연료전지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이제 상평형에 관련해서 가열곡선이 나왔다라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20번의 반응속도. 자, 반응속도가 차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나와서 두 반응식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어려운 문제에 속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뽑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자,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는 16번과 20번 문항, 그쵸? 그리고 산연계 평형 문항, 기체 반응 18, 19번 문항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문항들 조금만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꼭 주목해야 할 바의 문제, 머스트 체크인데요. 첫 번째가 12번 반응 엔탈피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는 니은 선지가 좀 중요했어요. 요걸 잘 풀어야 되는데 니은 선지는 결합 에너지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뭐 요 정도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겠고요. 풀이는 이따 해설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묽은 용액의 성질 총괄성이 나왔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증기압력 내림과 끓는 점 오름을 동시에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용질의 몰수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몰 분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서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계산이 또 필요하고요. 공식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평형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산화탄소 가열곡선이 나왔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각각의 상황에서 일단 1대1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압력이 유지가 된다고 했고요. 그럼 1번, 2번, 3번이 각각 어떠한 상태에서의 출발점인지를 비교해 주셔야 되고, 그로부터 상평형까지 이제 정확하게 증기압력까지 구별해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반응 속도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두드러진 점이 뭐 예전에도 나온 출제 유형이긴 하지만 부분 압력 B가 나왔어요. 그쵸? 그럼 온도가 일정하고 뭐 강철 용계 상황이다.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이때는 몰수랑 압력이 비례한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몰수비가 나온 거다. 이러한 상황으로 풀어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몇 차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쵸? 네, 그리고 이어서 17번 문제, 산연계 평형 문제인데, 자, 이거 역시도 여러분 당연히 중화 적정의 관점에서 반당량점, 그때는 pH랑 pK가 같다라는 거 특징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게 맞고요. 뭐 나머지는 간단한 그냥 pH 계산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기체 반응 문제고, 이때는 이제 끝까지 반응이 완결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개수 두 가지를 이제 파악해 주셔야 돼요. 간단한 또 계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그다음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온도와 부피가 동시에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반응에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몰수가 문제 풀어봤으니까 알겠죠? 전체 몰수가 바뀌지 않는 조건으로 가야 돼요. 그를 통해서 개수를 동시에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역시 반응 속도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차수가 달라요. 그때는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의 몰 분율, 역시 그냥 몰수, 농도가 아니라 몰 분율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몰수로 바꿔줘서 그래서 이제 몇 차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가 일정하면 0차가 되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 동안 반감되는 양이 똑같다면, 그쵸? 반감기가 일정하다면 1차 반응으로 가는 게 맞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일정하다면 1차 반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예비 고3 학생들이 수능화학2를 준비할 텐데 꼭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태도는요. 무조건 개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미리 화학도를 공부했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다시 처음부터 이제 개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세요. 이때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개념 노트를 작성을 하세요. 자신만의 단권화된 필기 노트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좀 더 빠른 시간 동안 압축해서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관연도 기출문제, 개정이 될지라도 어쨌든 비슷한 문제 유형은 계속 끊임없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때 문제풀이 과정을 유형별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좀 더 간단한 문제풀이법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출제에 이제 가장 지침,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기출문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와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기. 그래서 다양한 실용 문제 접해보시면서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을 수능 보는 그날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믿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즐겨 읽는 책에 그 글을 일부 발췌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 왠지 시험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든다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노력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테니까요. 끝까지 자기 자신 믿고 남은 과정에 더 몰입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해서 총평 마치겠고요. 해설 강의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